안녕하세요. 카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장 이제 필답형 시험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필답형 시험이 혹시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모의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자 이렇게 문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지는 전기 기사 실기 문제지예요. 저희 다산에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 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지인데 기능장도 같은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능장 필답형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여기 이름은 볼 필요가 없고, 자, 교재는 교재가 아니죠. 자, 시험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를 작성하실 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험지는 우선 자 이렇게 길게 넘기는 식으로 돼 있죠. 예전에 우리가 왜 운전면허 시험지 문제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넘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필답형 시험지도 이렇게 위로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종이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갱지 형태의 종이이며 이게 사실 종이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혹시 강하게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채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보게 될게요. 여기 답안 작성 관련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관련 사항도 이제 밑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한 문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답안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감광, 감소의 주요 원인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하는 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변압기의 K팩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연습란이라고 해서 이 밑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낙서라든지 혹은 별도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이거 축전지의 용량 계산하는 문제죠. 용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계수 문제 나와 있는 다음에 자 여기에 여기서 L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1번에다가 해서 쭉 쓰고 자 2번 환산 시간 K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2번 쓰고 자 3번은 그 다음에 어떤 걸 채택해야 되는가 그 계산 과정을 쓰고 답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단답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요 원인 네 가지를 작성하시라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과 답을 동시에 쓰는 것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답안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 사항을 한번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한 가지 색상 필기도구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을 사용하시는데 검은색이나 청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빨강색이라든지 혹은 다른 색깔의 여러분들 볼펜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작성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반드시 두 줄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줄 긋는 거 아시죠? 두 줄을 그어서 답안이 잘못된 것을 표기하면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빨간 펜으로 긋지 마시고 색깔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둘 중에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줄 표기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색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채점 과정에서의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번 쓰지 말고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먼저 이렇게 샤프나 연필을 사용하셔서 먼저 살짝 쓴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자, 잘못된 답안 작성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유색 펜 및 연필을 사용하였다. 빨간색이나 녹색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답안 작성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답란에 불필요한 낙서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 실기 문제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인을 혹시 알리려고 하는 뭐 내용이라든지 수험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 다 정답과 무관하게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식은 연필로, 답안은 볼펜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했을 때 두 줄 긋지 않고 이어서 답안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뭐 결국에 답이 10A였는데 자, 이것이 20A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10도 20도 두 가지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잘못됐을 때에는 두 줄을 긋고 다음 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 문제 관련된 사항이에요. 계산 문제 관련할 때는 여기 써 있죠. 계산 문제의 경우 계산식과 답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일부만 맞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첫 번째, 계산식은 틀리고 답은 맞은 경우, 또는 계산식은 맞고 답은 틀린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경우죠. 계산은 맞는데 답이 잘못됐다, 이상하죠, 그렇죠? 답은 맞는데 계산이 잘못됐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계산식과 답은 모두 맞았지만 단위를 누락하거나 틀린 단위를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가 그 필답형 시험에서는 단위를 잘 써줘야 되게 되는데요. 이때 단위를 누락하거나 혹은 잘못된 단위를 기재했을 때는 이것도 오답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단위가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 몇 암페어인가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단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를 누락하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최종 결과값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류의 값이 여러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데요. 7.472 1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 이거는 버림이죠, 그렇죠? 7.47 암페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7.4789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7.48 암페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본적으로 나타내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혹시 문제에서 별도의 기준이 주어질 때에는 문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 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계산해서 생략해라 라고 하든지, 만약에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자, 그 별도의 조건에 따라서 푸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 문제 특성상 정수로 표기하는 문제에서 소수로 표기했을 때는 역시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품셈 같은 거 구할 때 인력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 11.3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잘못되어 있죠. 인공 같은 거 구할 때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능장애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몇 명이 오늘 일을 해야 되냐 계산했는데 11.3명 나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2명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소수 표기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에 부분 점수 관련된 사항을 볼게요. 부분 점수는 개별 문제마다 별도의 채점 기준에 의거하여 부여되므로 수험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가채점한 경우 실제 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기준은 잘 몰라요. 이거는 채점위원들만 부분 점수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채점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변압기 유해, 절연 유해 특징 4가지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하나만 썼을 때 야, 나는 이게 4점짜리니까 1점 맞았을 거야. 이거는 본인의 이제 추측에 의한 거지, 이 별도의 기준은 채점위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한 가지 수 이상을 기재해도 요구한 한 가지 수까지만 채점하며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변압기의 과전류에 대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기계 이름이 뭐냐? 예를 들어 그러면 답이 과전류 계전기인데, 야 이게 또 비율 차동 계전기일 것 같기도 해서 과전류 계전기도 쓰고 비율 차동 계전기도 썼다라고 하게 되면 답을 두 개 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잘못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한 개만 쓰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몇 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다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점 자료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시험지는 비공개돼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채점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단지 점수만 공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지를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은, 자, 윗부분에 여러분들 성함, 그 다음에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채점위원이 여러분들 시험지를 채점할 때에는 이렇게 장을 넘기게 되면은 어떤 사람 건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요. 시험지 안에다가는 낙서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 낙서라든지 계산은 요 밑에 있는 연습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장 문제는 이 기사 문제보다는 많지는 않죠. 시간도 적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면도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각 문제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몇 점 정도는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시험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필답형 시험에서 내가 몇 점 정도 득점했는지를 대략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이후에 작업형 실기라든지 아니면 합격 여부를 판단하실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험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기시험 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자,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쭉 나와 있게 되는데요.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 여기 유의사항 중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시험지와 관련되거나 혹은 답안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답형 시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